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윤사임당의 당당 한자입니다. 오늘은 각각 각과 연계되어 있는 한자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한자입니다. 당당 한자 14화에서 이름명이라는 한자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름명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 다른 한자를 공부해 볼게요. 지금 배울 한자는 이름명에서 이 선을 조금 더 길게 빼주면 되는 한자입니다. 이렇게 길게 빼주고요. 각각 각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원래 각각 각은 뒤져 옳지와 입구가 만나서 만들어진 한자인데 우리는 기억하기 쉽게 이름명을 이용하도록 할게요. 사람마다 제각각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지요. 사람마다 이름이 각각 다르다라고 해서 각각 각이라고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명에서 이 선을 조금 더 길게 빼주고 사람의 이름은 모두 제각각이니까 각각 각이라고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따로라고 할 때 각각이라고 하지요. 제각각이라고 할 때 각자라고 합니다. 특별하다고 할 때 각별하다라고 하지요. 이럴 때 사용하는 각이 각각 각입니다. 각각 각은 뒤져 옳지와 입구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한자이지만 조금 기억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조금 더 쉽게 이름명의 선이 긴 형태라고 기억하도록 할게요. 제가 조그만한 집을 하나 그렸는데요. 이 집의 지붕 모양을 본따서 만든 한자 함께 공부했었죠. 바로 이런 모습이고요. 집의 지붕 모양만 본따서 집면이라고 합니다. 집면은 당당 한자 5화에서도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번에 배워볼 한자는 집면과 각각 각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한자입니다. 이 두 모습을 합치면 이런 모습입니다. 지붕 아래 각각 각을 넣습니다. 어떤 집에 사람들이 제각각 찾아오는 모습입니다. 집에 사람들이 제각각 찾아오는 모습을 본따서 만든 한자는 손님객입니다. 손님객입니다. 우리 집에 내가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에 제각각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는 모습입니다. 손님이 쓰는 방을 객실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을 고객이라고 하지요. 관광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관광객이라고 합니다. 초대하지 않았는데 찾아온 손님을 불청객이라고 하지요. 이럴 때 사용하는 객자가 손님, 객입니다. 이번에 배워볼 한자는 조금 복잡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요.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요. 이 한자의 원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풀초인데요. 풀초는 다른 한자랑 합쳐질 때 이 윗부분만 데리고 와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 윗부분만 쇽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런 모습이 또 있지요. 이 모습은 원래는 물수의 모습입니다. 물수가 다른 한자랑 합쳐질 때는 물방울 3개의 모습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래 각각 각이 보이시죠? 각각 각이 합쳐진 모습입니다. 풀과 물과 각각 각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한자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풀에 물방울이 제각각 맺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물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물이 매달려 있다가 물방울이 아래로 똑 하고 떨어져 버리겠지요. 그래서 만들어진 한자는 떨어질 락입니다. 같이 기억해 볼게요. 풀에 물방울이 제각각 매달려 있다가 또르르 하고 아래로 똑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떨어질 락입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을 추락한다 라고 합니다.
떨어진 나뭇잎을 낙엽이라고 하지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맥이 풀리는 것을 낙담한다 라고도 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락이 떨어질 락입니다. 여기 보이는 발의 모습을 본따 만든 한자가 있습니다. 우선 복숭아뼈를 그려주고요. 복숭아뼈 아랫부분과 발등을 연결해 주고요. 발 뒤꿈치와 바닥 부분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습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발의 모양을 본따고 발족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배워볼 한자는 발족과 각각각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한자입니다. 발족과 각각각이 만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발족이 있는데 이 아랫부분을 조금 모양을 변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만 쓱싹쓱싹 지워주도록 할게요. 쓱싹쓱싹 지웁니다. 이렇게 말끔하게 지우고 나서 그리고 지운 부분은 이 모양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그리고 각각 각을 다시 합쳐줍니다. 발족과 각각 각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한자는 길로입니다. 사람들이 발로 제각각 다니는 곳은 길이다 라고 해서 만든 한자 길로입니다.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도로라고 합니다. 버스가 지나가는 길을 버스 노선이라고 하지요. 지나가는 길을 경로라고 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로가 길로입니다. 나무의 모습을 본따 만든 한자 나무목이지요. 이번에 배워볼 한자는 나무목과 각각 각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한자입니다. 나무목과 각각 각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한자는 이런 모습이고요. 격식격이라고 합니다. 나무가 제각각이라는 얘기지요. 나무가 제각각이다 라는 말은 나무라고 다 똑같은 나무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무마다 격이 다르다 라고 해서 격식격입니다. 다 같은 나무일지라도 어떤 나무들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서 보호받기도 하고요. 재질이 굉장히 단단해서 집을 짓는 데 사용하는 나무도 있고요. 땔감같이 허드렛 걸로 사용하는 나무들도 있지요. 나무라고 다 같은 나무가 아니고 제각각 다르다. 나무마다 격이 다르다 라고 해서 격식격입니다. 필요한 조건을 자격이라고 하지요. 시험이나 조건에 맞아서 뽑히는 것을 합격하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인격이라고 하지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격이 격식격입니다. 오늘은 각각 각과 연계된 한자를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한자입니다.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 만나요.